공기업 전기지 파이널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은 상당히 넓고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 넓고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은 문제 수가 지금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에요. 기전력이 2V, 내부 저항 0.5인 전지 9개가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 저항하고 기전력이 있는 이런 얘기죠. 기전력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애를 기전력이라고 그래. 자속이 이동되는 거에 원천은 기자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기전력, 즉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얘기고요. 얘들을 직렬로 하면 뭐예요? 저항은 N배, 전압도 N배가 되겠죠. 직렬로 쭉 연결하면. 그러니까 지금 3개를 직렬로 했으니까 0.5옴에서 1.5옴이 됐고, 여기는 3개씩 몇 볼트예요? 2볼트니까 6볼트가 돼 있는 요런 기전력을 3세트를 어떻게 해요? 병렬로 넣자는 거야. 병렬로 넣으면 전압은 똑같죠. 근데 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병렬로 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3세트 연결하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저항은 요거에 뭐야? 병렬로 3개니까 3분의 1.5가 돼서 0.5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회로를. 얘가 6볼트에 0.5옴이고요. 요런 단자에 그죠? 부하 저항을 얼마를 넣은 거예요? 1.5옴 넣으니까 결론에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0.5분의 1.5하고 거기다 6볼트 하니까 몇 암페어가 된 거예요? 3암페어의 부하 전류가 흐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지에 대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는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도 N배, 그 다음에 전압도 N배가 되지만 병렬로 하면 전압은 그대로죠, 항상. 두 번째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전지를 이렇게 넣고 단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그랬어요? V. 그래서 얘는 E, 얘는 R이에요. E는 뭐예요? E는 기전력, V는 무슨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단자 전압,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격 전압이라고 그런다. 전격 전압은 뭐다? 그죠? 전격 전압이라는 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저항 R 값을 계산해라. 자, 기전력은 RI에다가 플러스 V 하시면 되죠? 여기 전압, 요 전압 2개 합치면 되죠? 그때 우리가 그죠? R 값을 구하려니까 이 R에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로 하면 되니까, 그죠? R분의 V의 형태로 가시면 얘기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E-V는 R에, I는 얼마요? R분의 V가 되니까 R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E-V의 V에 R이 됐다. 요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회로는 열심히 해야 돼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기전력이라는 거예요. 얘가 기전력. 얘가 뭐예요? 전격전압, 단자전압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기량을 구해라. 전하량 Q는 전류하고 시간을 곱하지만 전류가 이렇게 연속치로 바뀌면 전하량은 뭐예요? 인테그랄 I의 DT가 된다. 계산기가 없어도 풀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류가 3000에다가요 2T의 3T의 제곱에 DT하고 시간은 0에서 2초 동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풀어내는 건데 앞에는 3000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3000이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적분을 해보면 요건 T의 제곱이고요. 그죠? 요거 지금 T의 제곱하고 요건 3분의 1의 T의 3승이니까 T의 3승 돼서 0에서 2까지. 그럼 넣어보면 8이고 4니까 12니까요. 36,000 쿨롱이에요. 36,000 쿨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보세요. 쿨롱이라는 것은 암페어 세크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암페어 아워로 모르니까 이걸 3600으로 나눠버려야죠. 그래서 얼마야? 10 암페어 아워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죠?
전류하고 시간을 곱한 건 전기량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아워는 전화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로 쓴 거예요? 축전지의 용량으로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건지. 자, 네 번째입니다. 최대 눈금이 50V인 직류 전압계가 있는데, 자, 전압계가 있어요. 이렇게 전압계가 있는데 최대 눈금이 50V예요. 이 전압계로 전압계 내부 저항은 5000ohm인데 이 전압계로 150V를 이렇게 측정하고 싶대요. 150V 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하나 넣어서, 직렬로 넣어서 저항을 여기에서 몇 볼트? 100V를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50V, 여기 100V 가져가려고 그러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뭐예요?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저항에 비례한다. 이게 5000ohm일 때 50V면 여기는 뭐예요? 만 ohm이 돼야, 그렇죠, 100V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배율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배율기 저항을 공식에다 넣고 있다는 사람은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부 저항이 R인 기전력이 2예요. 기전력 많이 나오죠, 그죠? R이고 2인데 이 단자에다가 저항을, 부하 저항을 R1을 넣었을 때하고 R2를 넣었을 때 소비 전력이 같았대요. 그럼 이 회로는 직렬 회로니까 전류는 다 똑같으니까 소비 전력을 I의 제곱에 R 타입으로 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전에는 한국전력에 나와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소요했던 문제예요. 보시면 I의 제곱 R이니까 이쪽 얘 R1일 때 소비 전력 구해보세요. 전류 얼마예요? R 플러스 R1분의 2의 전체 제곱에 R1이 됐고요. 만약에 이게 R1이 아니고 R2가 되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R2분의 2의 전체 제곱에 R2가 돼요. 그러면 얘네는 똑같으니까, 같다 그랬으니까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얘만 보면 R 플러스 R1의 제곱분의 R1이고요. R 플러스 R2분의 요거의 제곱의 R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니까 해보면 R제곱의 2배 R의 R1, 그죠? 플러스 R1의 제곱은 R2를 곱한 거고, 요렇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R제곱 플러스 2배 R의 R2 플러스 R2의 제곱에다가 R1 한 게 바로 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R2 곱하고 여기는 R1 곱하니까 이건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얘만 계산하면 R의 제곱에 R2가 됐고, R의 제곱에 R1 있죠? 넘어오시면 R의 제곱에 R1이 됐을 거고요. 얘들 넘어가면 뭐가 돼요? R2의 제곱 R1 하고요.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그냥 저처럼 하나씩 차분히 놓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1의 제곱 R2 하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R2의 제곱으로 묶으면 R2 마이너스 R1이고요. 여기는 R1, R2로 묶으면 R2 마이너스 R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면, 따라서 R2의 제곱이 R1, R2니까 내부 저항은 루트 R1, R2가 됐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습을 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연습을 안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요하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에 있었던 문제죠. 여섯 번째요. 위상차입니다. 요 코사인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전류를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10도가 됐죠? 여기는 플러스 30도, 여기 마이너스 10도. 위상차 세타는 몇 도예요? 40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위상차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는 오메가의 t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건 t분의 세타기 때문에 레디안 퍼 세크를 오메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각 주파수 오메가는 주기고 얘가 2파이로 가니까 주기분의 1이 주파수니까 2파이 F로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셔야죠. 그죠? 저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입니다. 전류 두 개가 표시될 때 최대값은 얼마냐? 얘 페이저하고 얘 페이저 할 건데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얘는 0도고 얘는 90도면 당연히 제곱해서 쓸 건데 뭘 그죠? 계산하면 그냥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루트
최대값의 제곱이에요. 왜? 하나는 0도 실수부만 있고 하나는 허수부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가지고 페이저를 한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 정도는 보고 그냥 탁탁 보고 알아야 돼요. 8번째입니다. 정연파의 시료값. 시료값은 어떻게 돼요? 시료값은 루트 주기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부터 주기까지 전류의 제곱, 전류의 제곱을 그죠? 쓴다. 그래서 루트 i제곱의 한 주기간의 평균값이다. 야, 요거 제곱하면 요거 나오죠? 바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9번도 하나 더 있어요.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에 대한 거. 어떤 거요? i제곱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다 이거죠. 이 9번 문제를 하면서요. 우리가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또 물었던 내용 중에 이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펙티브 밸류라고 하죠. 실효적인 값이다. 시료값이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 전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서 220V다라고 하면 별다른 얘기 없으면 전부 다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교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교류 표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두 개가 뭡니까? 그리고 면접에 물어봤던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전압하고 뭐다? 주파수는 항상 같이 들어간다. 모든 전기 기계 기구에 전압과 주파수는 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 한다? 시료값이라 한다. 시료값의 정의는 뭐예요? 똑같은 저항을 놓고 한 번은 직류전류를 흘리고 한 번은 교류전류를 흘렸는데 여기서 i제곱 아래 열이 발생할 텐데 똑같은 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값을 즉 뭐야? 교류를 직류값이 아니라 교류를 직류의 형태로 환산해 본 값이에요. 그래서 시료값을 설명을 못하면 얘기가 안 되죠. 면접 가서도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어요. 10번입니다. 파고율이 2가 되는 파예요. 그래서 언제 다 외우냐고. 파고율은 그죠?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항상 시료값을 뭐분의 최대값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시료값의 분모가 자, 이 파고율이라는 건 결론은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아, 시료값의 분모값이구나. 파고율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연파, 전파 종류는 같죠? 맞아요? 정연파, 전파 종류는 시료값이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파고율은 루트 2가 되죠. 톱니파는 루트 3분의 최대값이니까 파고율은 루트 3이 돼요. 그 다음에 반파 종류, 반파는 얼마? 2분의 최대값이니까 파고율이 얼마입니까? 2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됐던 거죠. 이 문제는요, 풀 때 만약에 어떤 학원에 갔더니 이걸 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학원은 공기업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공기업에서 뭐냐면 파고율이 2가 되는 파는 그렇게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중 파고율이 가장 큰 파형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공기업 시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실제 시험 갔더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죠? 파고율이 가장 큰 거, 시료값이 가장 큰 게 시료값의 분모값이 가장 큰 게 누구다? 반파 종류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이 문제 중요하죠? 맥동전류, 반파 종류, 구형 반파인데 열선형 계기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뭐예요? 시료값은 저항을 놓고 같은 열이 발생될 때, 즉 열선형 계기는 뭘 측정하는가요? 시료값이에요. 가동 코일형 계기는 무슨 값이에요? 직류값, 즉 뭐예요? 평균값을 지시합니다. 그럼 시료값으로 했더니 이게 10A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평균값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구형의 반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고요. 평균값은 그렇죠? 평균값은 2분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10루트 2가 됐을 건데 그걸 여기다 넣으니까 2분의 10루트 2니까 5루트 2가 돼요. 5루트 2면 얼마예요? 7.07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아, 요거 뭐예요? 부하에 흐르는 직류전류. 아, 직류값이구나. 무슨 값? 아,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요거 반파정류네. 반파정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뭐요? 파이분의 1의 최대값. 0.318의 최대값이었어요. 그렇죠? 0.318의 최대값이었어요. 최대값 해보자고요. 최대값은 얼마야? 최대 전류는. 저항은 얼마야? 10루트 2구. 전압은 얼마입니까? 시료값 100짜리가 들어갔는데 반파 정리하면 시료값 어떻게 돼요? 아까 좀 전에 했잖아. 반파 정리 시료값은 얼마야? 2분의 최대값. 그러면 100 들어갔으니까 얼마야? 100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죠? 봐야 되는데 여기다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얘가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교류를 인가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교류를 이렇게 인가했다는 거는 100V 이렇게 하는 건 얘는 이 상태로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시료값이 금액이니까 100루트 2의 최대 전류가 흘렀는데 반파 정류에서 평균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얼마야? 얼마가 됩니까? 10A가 되는구나. 여기 넣으니까 얼마야? 3.18A, 즉 3.2A가 되는구나. 그렇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도. 자, 13번입니다. 무유도 저항부하에 그림과 같이 정연파 교를 정류와 맹류가 흘러요. 전파 정류죠. 가동 코일형이니까요. 무슨 값이에요? 평균 값을 지시하겠네요. 그렇죠? 부하 전력 구하래요. 부하 전력은 저항부하니까 VI예요. 전력 구할 때 VI는 전부 다 무슨 값이야? 시료 값이죠. 그러니까 평균 값을 지금 VAIA로 줬어. VA는 파이분의 2의 최대값, I의 A도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됩니까? 그럼 여기다 보면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의 평균값. 여기도 최대 전류는 2분의 파이의 평균값 했는데 시료값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2루트 2분의 파이예요. 그거의 최대값, 평균값. 2루트 2분의 파이의 평균값 하니까 계산 결과 얼마나 한 거야? 2루트 2 곱하니까 8, 그죠? 8분의 파이의 제곱에 평균값 구한 게 요게 전력이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그죠? 아주 그죠? 많이 나왔던 문제죠. 특히나 이 계측기에 대한 문제를요, 계측기에 대한 문제들을 묻는 시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류값을 지시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그죠? 14번째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페이저 임피던스. 이거는 안 하죠. 안 하고 그죠? 우리가 이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이 2번이네요. 근데 저한테 답이 왜 2번이에요? 아니 무슨 계산을 해. 전압이 60, 전압이 60 플러스 j2의 80. 전압. 전류가 얼마야? 4 마이너스 j2의 3. 여기 4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으면 뭐라 그래? 지상. 그렇죠. 유도성. 그건 뭐야? 유도성 오메가는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본인은 회로를 하나도 모르는데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이건 2번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15번입니다. 어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74 일정하게 50의 10으로 변한다. 기전력이 있어요.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가 되죠. 이때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요거 I는 방향이에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20V고 얘는 마이너스 L 곱하기 시간은 0.01초 사이고요. 50에서 10이니까 10-50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계산하니까 얼마야? 5mH 나옵니다. 그렇죠? 얘기되죠? 자,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는 나오면 기회를 준 거예요. 16번입니다. 인덕턴스가 20mH 코일에 시력가 50V, 주파수 60Hz인 정연파 전압을 했을 때 에너지를 구해라.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평균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평균 에너지. 꼭 기억하세요. 평균 에너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인덕턴스에서 에너지 할 때 순시의 에너지,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시간에도 에너지를 구하려면 2분의 1의 LI의 제곱이 돼야 돼요. 순시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평균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2분의 1의 L에 여기는 뭐야? 전압이 인덕선수밖에 없으니까 오메가 1분의 V에 전체 제곱하시면 되니까 L에 2파이 FL분의 V의 전체 제곱이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계산이 되죠? 이건 4니까요. 제곱하니까 8 파이의 제곱, 그죠? 8파이 제곱 F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L, F의 제곱에다가 L의 제곱이니까 L 하나만 남고요. 그렇죠? 거기에 V의 제곱하시면 돼요. 요거를 시험 문제로 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로 나와도 천하무적이 돼야 됩니다. 8파이 제곱 F 제곱에요. L분의 V의 제곱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V는 50이라니까 50의 제곱 8파이 제곱 곱하기 60의 제곱 곱하기 20mH입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자고요. 나오는가?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요. 2500이고요. 8파이의 제곱 곱하기 3600이고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보면 요거 세 개는 지워버리니까 요거죠. 8파이의 제곱 곱하기 72에다가 2500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파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3.14의 제곱이니까 9보다 조금 클 거예요. 어쨌든 9보다 큰 값인데 9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72 곱하기 72에다가 2500 정도 해보면 77에 49 한 5000 정도로 보면 2500 하면 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번, 3번은 답이 안 될 거고 0.5인데 아까 우리가 얘를 9보다 큰 걸 잡았는데 9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 그죠? 요것도 그죠? 72 곱하기 72 하면 5000보다 조금 작을 건데 그러니까 얼마야? 조금 작은 얘를 쓰는 거예요. 우리 공기업은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는 시험 문제야 뭐 이게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도로공사에도 나와가지고 계산기 썼던 문제죠. 근데 안 쓰는 문제 같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처럼. 17번입니다. C1과 C2의 직렬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쉽죠? C1, C2. 전압 V0를 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C2의 단자전압을 찾으래요. V2. V2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반다죠? C2분의 C1의 V0가 됐죠. 자, 정답은요. 1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18번이야. 코일과 콘덴서가 실제로 변화할 수 없는 거. 급격히 뭘 한다? 변화. 미분으로 표시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코일에서는요. V는 LDT의 DI고요. 콘덴서에서는요. 반대죠. CDT분의 DV예요. T = 제로인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얘가 확 변해버리면 제로분의 상수면 이 전압이 무한대가 되니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쪽은 뭐예요? 그럼 전압이 급격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일에서는 전류,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문제. 19번입니다. 100마이크로페라드 콘덴서에 30V/ms의 비율로 변화시킬 때 전류는 CDT분의 DV라고 했으니까 C는 100마이크로페럿이고요. 시간이 얼마야? 미리세크야. 10의 마이너스 3승. 전압은 30V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만 남으니까요. 하나, 둘, 세 개 없으면 3A 됐다. 이런 식으로 계산 빨리빨리 하세요. 20번입니다.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서셉턴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지금 R 플러스 J의 X라고 했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는 R 플러스 JX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서셉턴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R 플러스 JX, R 마이너스 JX에 R 마이너스 JX예요. 그러니까 R 제곱 X 제곱분의 R 하고요. 제2의 R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예요. 왜냐하면 서셉, 요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어드미턴스에서는 컨덕턴스. 요거는 뭐라 한다? 서셉턴스라고 그래요. 임피던스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반대 어드미턴스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면접에 물었다는 거죠. 뭐예요? 컨덕턴스, 서셉턴스.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내용이 뭐다?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서셉턴스인데요. 마이너스가 빠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크기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21번이요. 최대값이 10이고 주파수가 10Hz고요. 그죠? T 이퀄 제로인데 5A로 줄었어요. T 이퀄 제로에서 2분의 1로 감소한 거예요. 자, 교류전류 C를 구해라. 자, 보니까 좀 사인, 자, 2분의 1로 감소하려면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고 사인은 30도 해야 2분의 1이 될 텐데 앞으로 나가든 뒤로 가든 어쨌든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3분의 파이.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사인으로 돼 있는 6분의 파이가 돼야지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돼 있는 건 뭐야? 3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었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이런 건 푸는 거 아닙니다. 손대고 풀지 마세요. 자,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전압을 구하래요. 이거를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자, 봐. V는 임피던스하고 전류의 곱인데 RL 직렬회로 같으면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죠? 요거에다 전류 곱해야 돼. 야, 1번, 2번은 적어도 아니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자, 지금 뭘 구하랬어요? 전압 구하랬잖아요. 전류보다 전압이 위상에 얼마나 앞선다? 임피던스 위상만큼 앞선다. 플러스 되는구나.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끝나야 돼, 이거. 그죠? 이걸 지금 그저 기사 공부하듯이 그저 이걸 노트에다 풀고 있다고? 진짜 미치는 거예요. 노트에다 풀고 있으면 얘는 떨어진 거야. 볼 거 없어. 자, 23번입니다. R이 10kΩ, L은 10mA, 1마이크로페럿의 직렬회로에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지금 문제가 보세요.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최대 전류가 흐른다. 직렬로 뭘 시킨 거다? 공진을 시킨 것이다. 그죠? 전류가 최대라는 건 직렬 공진이죠. 그러면 최대 전류는 그죠? 임피던스가 허수보다 없어지니까 그냥 R분의 V가 된다는 거죠. 금방 딱 알아야 돼요. 10kΩ에요. 100V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0kΩ에 100V를 넣어서 그죠? 10kΩ에 100V 넣어서 보니까 0.01A가 되니까 미리암페어로 구하라니까 얼마야? 10mA.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단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24번입니다. 각 소자의 전압이 그림 같다면 자, 저항의 3V, L하고 C 요 둘이 빼니까 몇 볼트예요? 4V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몇 볼트예요? 5V. 정답은 3번이에요. 25번입니다. 어드미턴스 구하래요. 어드미턴스. 자, 어드미턴스는 병렬일 때 그냥 더하면 되죠?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R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버리면 1 플러스 J 오메가 C R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26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간이 좀 쫓기죠. 나중에 시험 문제 실제 나오면. 저항하고요.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콘덴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렇죠? 저항하고 콘덴서를 이렇게 놨어요. 여기에 직류를 가해. 직류 100V를 가했다는 거예요. 5A 흐른대요. 잘 보세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2파이 FC분의 1인데 콘덴서의 특성이 나오는 거야. 직류를 가하면 주파수가 0이니까 제로분의 상수니까 뭐야? 무한대 오hm. 즉 뭐야? 회로를 개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에서 R은 전류분의 전압이 될 텐데
전류는 5A하고 전압은 100V니까 뭐예요? 아, 25ohm이구나. 여기다 이제 하는 거죠. 자, 요거 저항은 25ohm이었어요. 자, 됐다. 직류 띄자, 이제. 이제 교류를 300V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25A가 흘러. 그럼 잘 보세요. 병렬이니까 전압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300V에 25, 몇 암페어? 15A. 15대 몇 대 해야 20이 나와요? 아, 20A 해야지 3대 4대 5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몇 ohm이야? 아, 15ohm이 되는구나.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몇 대 몇 대죠? 이랬는데 그저 모르고 있다면 아직 공부 또 한참 더 해야 돼요. 27번입니다. 아, 축적되는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아, 순시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죠. 순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줬는데 순시 에너지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2분의 1에 LI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류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전류가 없어. 그러니까 인덕턴스에서의 전류는 뭐예요? L분의 1의 인테그랄 V의 dt로 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야. L분의 1의 V는 EM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뭐예요? EM은 나오고 오메가는 한번 나눠줄 테니까 오메가 L이 됐고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바뀌어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2분의 1의 L. 이거 발전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웠죠. 이때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요. EM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요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요건 지워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 할 때 2분의 1의 L. 그죠? L은 어쨌든 없어지겠네요. 요거 제곱해서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그죠? 요거 지금 L 제곱이니까 L만 남죠. 오메가 제곱 L분의 1의 형태고요. 요거 2M의 제곱이고요. 사인 제곱 오메가 T예요. 형태만 맞춰보자고. 오메가 제곱 L, 오메가 제곱 L 제곱. 얘네 둘이는 답이 아니에요.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인 2 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더 안 가는 거예요. 왜 더 가 이거를. 그죠? 무슨 그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28번입니다. 어드미턴스 1과 2가 직렬되어 있다. 저항 병렬처럼 계산해야죠. 어떻게 해요? 2개 더하고 2개 곱하고. 어드미턴스가 병렬로 됐다면 답이 1번이 되겠지만 이건 지금 직렬이니까 답이 2번입니다. 직렬 공신에서 최대가 되는 거. 직렬 공신하면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쪽이 없어지니까 임피던스가 뭐가 돼요?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얘가 최소면 뭐가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게 그죠? 직렬 공신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춰야 돼요. 30번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뭐 한전에도 아주 단골 문제예요. RLC 직렬에 전압을 가했는데 정상 상태. 자, RLC니까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라는 걸 우선 알고 시작하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얘가 얘랑 같거나 오메가 L보다 오메가 C분의 1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유도성, 이렇게 되면 직렬로 공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용량성,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둘이 이쪽이 크면 플러스지만 이 전체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얘기 됐고요. 2번은 오메가 C분의 1이 크면 용량성이다. 3번은 오메가 L이 크면 유도성이에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RLC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공진 회로가 되면 그죠?
인덕턴스 양단에 걸린 전압은 얼마야? 인덕턴스 양단에 걸린 전압은 XL의 I0고 얘는 XC의 I0고 얘는 R의 I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 인덕턴스에 걸린 전압은 뭐야? XL의 I0가 된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요 문제 그죠? 요런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31번입니다. RLC 직렬 공진에서 입력 전압이 V일 때 공진 주파수에서 L에 걸리는 전압을 찾아라. 금방 했잖아요. L에 걸리는 전압 V의 L은 오메가 L분의 I고 이 I는 뭐라 그랬어요? R분의 V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공진하면 L이나 C에 대한 영향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메가 L에 R분의 V 쓰면 되는데 오메가 L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오메가 L하고 똑같은 게 뭐야?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R에 오메가 C분의 1을 해라. 오메가 얼마야? 2파이 FC의 R에다가 V를 하면 되는 거죠. 전압은. 자,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된다. 32번입니다. 선택도예요. 직렬공진에서 직렬공진 선택도가 얼마예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 병렬은 어떻게 돼요? R의 루트 L분의 C로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그죠? 잘 확인하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요. L하고 C값은 고정시켜놓고 R값만 변화시키면 공진주파수는 잘 보세요. 공진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기 때문에 저항하고는 관계가 없어. 저항을 변화시킨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됐습니다. 3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공진주파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인 공진회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공진회로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부하가 RL인데 부하예요. 부하에 병렬로 콘덴서를 달아서 공진을 시키면 뭐예요? 역률이 1로 개선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얘는 어드미터스 전체 이 회로는 병렬회로죠. 얘하고 얘 전체 전원에서 보면 얘하고 얘 전체가 병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 어드미턴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하고요. J의 오메가 C니까요. 계산해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R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하고요. J의 오메가 C니까 자, 결론. R제곱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의 R제곱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이 됐다 이거죠. 공진주파수를 찾으려면 뭘 찾는 거예요? 공진주파수 찾으려면 호수부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0이면 공진이죠. 이게 0이면 공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메가 L하고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이에요. 그죠? 요거 L이라고 썼네. 이거 C예요. 네, 큰일 날 뻔했다. 오메가 C.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로 오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C분의 L이었다. 요거 하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L의 제곱은 C분의 L의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됐고 오메가 제곱 L제곱이 C분의 L의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L의 제곱은 LC분의 L 마이너스 L분의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제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L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가 2파이 F니까 공진주파수는 2파이의 루트 LC까지 빼가지고 루트 1 마이너스 L분의 CR의 제곱으로 풀었다 이 뜻이에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공진주파수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요. 이 문제는 진짜 그 발전사처럼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찢어낼 때 딱 나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또 시작이네. 그래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고 35번처럼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어떤 거예요? 이쪽을 다 0으로 만들어 보니까 얘만 남죠? 그럼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R제곱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인데 R제곱 오메가 제곱은 C분의 L이니까요. 그죠? 여기가 C분의 L의 R이 되니까 L분의 CR이 됐다.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은 문제예요. L분의 CR.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문제가 좋죠. 이런 문제가. 그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다. 36번입니다. 이제 그 36번 문제는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유도성이야.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늦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답이 안 되고. 위상은 어떻게 돼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잖아요. 자, 그러면 끝났죠.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런 문제는 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37번입니다. 직렬L을 해서 전체 전류는 얼마냐? 보세요. L하고 C하고 똑같아. 아, 공진됐구나. R분의 C 얼마예요? R분의 V 얼마예요? 10A가 됩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번까지 제가 했습니다.